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3시 21분 13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9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쪽 지수는 어렵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저점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깝게 흘러내리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이 양시장의 온도차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다소 좀 무풍지대 같이 오늘 제한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면서 2,567.4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한 양상 띄고 있고 오늘 고가가 2,573포인트, 그리고 저점은 2,552포인트, 변동폭은 약 20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간 즈음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염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2% 크게 밀립니다. 884.8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권, 계속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헤맸었는데 장 초반 약 900선을 이탈하고 나서도 쉬이 저점을 잡지 못한 채 오후장에도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관 쪽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팔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각각 3천억 원에 육박하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3천억이고요. 기관 쪽에서 2,400억 대규모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닥이 흘러내리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스닥 5일 이평선 이탈에 21선까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그런데 개수로 보면 더 많습니다. 앞서서 저희 선택과 집중에서도 연수 전문가가 당분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개별 종목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쉬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듯 오늘 개별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분들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품절주의 급등이 오늘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데요. 양지사, 신라섬유가 그렇습니다. 품절주의 대표주자죠. 나란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상한가 종목이 더 있기는 한데 셀바이오 휴먼텍 스펙 상장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골드퍼시픽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대표주자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또 방산 섹터 오늘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조금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다가 앞서서 폴란드의 이 큰 국방 업체, 이 방위산업 업체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방산주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퍼스텍이 24%대 급등이고요. 현대로템도 11% 정도 급등하면서 이런 방산주들이 빛을 보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뭐 LR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까지 나란히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오랜만에 다시금 좀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산주 외에도요, 곡물주 한번 보시죠. 곡물주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흑해 곡물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로에 와 있습니다. 기한이 다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곡물 가격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경농이라든지 조비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권 내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재료가 생긴 부분이 오늘장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쪽으로 보겠습니다. 하락에는 지금 윈텍이 하한가불은 들어와 있는데 뉴스가 발생했던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문 잔량이 그래도 주문은 꽤 많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변수인지 현재 윈텍이 하한가불은 일단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체로 양호한데요. 단계 오름세를 나타냈던 알미늄 쪽 그리고 또 구리 쪽, 이쪽도 가파르게 올라서인지 낙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대표적입니다. 이 종목 오늘장 10%대 하락하면서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일 50일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이번 주 큰 폭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전일 상승의 절반 정도를 내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구산업이 현재 12%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알미늄 쪽으로는 조일알미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9%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띠면서 단계 많이 올랐던 종목이 차익 매물 받으면서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약한 움직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 실적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LNF 같은 경우는 해외 전환 사채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8% 정도 약세 흐름입니다. 그 밖에도 나라 M&D가 11%대 하락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분리막 쪽인데 얼마 전에도 증권사 레포트도 상당히 좋고 오늘만 하더라도 SKI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어제도 10%나 올랐고요.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밖에도 상신 EDP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양호한 움직임의 대표 주자인 장비 쪽의 PNT, 필옵틱스, 지아이텍 이런 장비 종목군들도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은 안 밀립니다. 사실 급등해서 밀릴 거라면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역시 대장은 대장일까요? 에코프로 보시면은 가파른 상승을 그동안에 보여왔었는데 오늘 1%밖에 조정이 안 나옵니다. 60만 9천 원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BM은 보합 정도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을 꿋꿋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5일선, 20일선까지 밀린 것과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또 강한 움직임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한 가운데서도 이들 종목은 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방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가스 전기요금을 올릴지 말지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올려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한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은 안 했는데 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물론 딱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CS 윈드 오늘장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시장 대비로는 덜 밀립니다.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종목군들 조선주도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조선주 바닥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모두 다 강보합권 내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삼성중공업이 한옥가 밀립니다. 10원 정도 밀리기는 하는데 나머지 조선주들도 양호한 흐름을 띠면서 다시 시장에서는 성장주들보다는 다소 산업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 일시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줄줄 흘러내리는 다소 좀 안타까운 하루였고요. 오늘은 6시간 30분이 좀 더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상당히 피로한 하루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휴식을 가지면서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이 시간 좀 더 건설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이렇게 크게 밀렸습니다. 일본은 괜찮았거든요. 니케이 225 지수 보시죠.
반도체주 위주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많이 강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미국 증시라든지 주변국 증시 대비해 봤을 때 일본은 괜찮았습니다. 0.11% 오름세 나타내면서 28,639.50엔대 거래 마치면서 일본 증시 선방해줬고,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별로 안 밀립니다. 0.22% 하락이니까요. 3,36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물론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요즘에 중국 증시가 3,400선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을 동결을 했습니다. 벌써 8개월째 동결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시각이 중국의 경제 성장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LPR은 동결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고요. 다음은 심천 쪽. 심천도 많이 안 밀립니다. 0.5% 정도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단기에 가파르게 오른 코스닥 쪽으로 그 반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환율이 많이 올랐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환율은 오히려 하락으로 좀 더 전환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즘 들어서 2시 반 구간 혹은 3시 안팎으로 해서 환율 변동성이 갑자기 그때 즈음에 커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주연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막판에 수급적인 변수다라고 해석을 하던데요. 오늘도 그랬네요. 한 2시 반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오늘 마이너스권 마감이 됐습니다. 2원 90전 하락하면서 1322원 80전의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바깥 날씨도 좀 뿌옇고 황사가 다시 온다는 소식도 전해지던데 시작의 분위기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코스피도 그렇지만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던 이 코스닥 쪽에서 급격하게 좀 내려왔죠.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 확인해 보시죠. 자,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하는 정도 0.46% 내려왔습니다. 11포인트 내려왔고요. 종가는 2,56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563.11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봉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실 2,560에서 70 사이 이 정도에서 횡보하면서 잘 버텨준다 싶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개인 쪽에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낙폭이 커지면서 2시 구간쯤에는 2,552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장 막판 들어서는 그나마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오늘장 2,560선까지 올라오며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장으로 가면서 개인은 점점 더 팔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씩 더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은 매수가 더 많았던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확실히 매도가 좀 많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에서는 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결국 1,500억 원 이상 이쪽은 매수 우위. 하지만 기관이 다시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760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섬유의복과 비금속 광물 이쪽의 낙폭이 뚜렷하게 컸는데요. 역시 이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이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인 종목이 흔들리게 되니까 업종 지수 자체도 버틸 수가 없었고요. 이 섬유의복 쪽에서는 형지엘리트 같은 특징적인 강세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대표 종목인 FNF부터도 약세를 보이니까 업종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금속도 1%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고 의약품 업종 최근 들어서는 매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쪽은 5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유통도 0.9% 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랐던 업종이 사실 몇 업종이 없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의료정배 이쪽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4.38%가 올랐습니다. 다름 아니라 SD바이오 센서 이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올 초에 인수한 회사 쪽에서 진단시약 FDA 승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려졌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1.8% 올랐죠. 코로나 위기
위기가 좀 옅어지니까요. 해외여행에 보험자 가입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도 있고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보험 업종 1.8%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가 0.5% 상승, 전기가스 0.32% 오르고요. 금융이 0.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만했던 게 2차전지에서는 LG화학 쪽을 볼 수가 있겠죠. 혼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이야기 1조 2천억 원의 투자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내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혹시나 하락으로 돌아설까 걱정도 됐는데 상승폭을 막판에 조금 더 키우긴 했죠. 그래서 1.27% 올리며 결국 80만 원 지켜주며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하락에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 수준이었고요. 삼성전자 0.31% 밀리고 6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0.5%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그룹 쪽에서 보실까요? 이 홀딩스가 선방을 해줬습니다. 크게 주가 움직이지 않았죠. 포스코홀딩스 0.61%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하락하나 싶었는데 낙폭 조금 더 줄였습니다. 1.45% 내리면서 40만 원 그래도 위에서 거래를 마치네요. 40만 8천 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고 네이버가 소폭 상승으로 19만 1,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가운데서는 현대차 0.5% 내렸고요. 기아가 사실 강세를 보여줬다가 오늘장 1.5% 좀 뚜렷하게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비스 0.4% 올리면서 22만 8천 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먼저 방산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쪽에 좋은 소식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도 그렇고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있죠. 최근에 이 폴란드 쪽 방산업체 회장의 방한 소식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연일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까지 방산주들은 오늘 모처럼 동반해서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 줬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보시면요. 퍼스텍 같은 종목이 정말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요. 퍼스텍이 24%대 급등하면서 4,6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현대 로템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31,7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4.86% 상승 58,200원에 거래 마쳤죠. LIG 넥스원도 2.5% 올리면서 8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빅텍이죠. 8% 넘게 올리면서 5,750원까지 갔고요. 스페코 같은 종목도 5%대 강세, 그리고 에이트원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도 3.7%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소니드 같은 종목, 여기는 2차전지 관련된 호재도 같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좀 달았고요. 결국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로는 4.8% 전장 대비 올리면서 6,7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요. 오늘 화제가 된 특징 종목들 중에는 지난 19일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참석 기업, 여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또는 그 관련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수화학 살펴보시죠. 이수화학이 미국 기업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이 계약 체결 소식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17% 가까이 급등했죠. 거의 5만 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따라서 함께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 한농화성 같은 종목도 같이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6% 올리면서 2만 1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형지 엘리트 그리고 형지 INC가 함께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오늘 후반까지 계속 강하지는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경향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광명전기도 이 경제사절단 포함 소식으로 화제가 좀 됐습니다.
6% 이상 올리면서 3,000원 위에서 거래 마쳤죠. 요새 그런데 송전시장 민간 개방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이 세명전기도 덩달아 강세 움직이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광명전기와 세명전기 모두 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다른 모습,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게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성하이텍도 여기 회장이 동행한다는 소식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했습니다. 종가는 전장 대비 5% 올리면서 13,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여기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2.58%가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 23포인트가 이렇게 한 번에 밀려 내려갔고요. 종가는 885.7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죠. 장 출발부터 밀려 내려오다가 11시쯤 되면서 이제 좀 멈춰주나 싶었습니다만 거기서 한 차례 더 밀립니다. 1시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급격하게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결국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오늘 장 종가는 890선까지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도 확연한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개인만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5,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3,0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급락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근래 에코프로 대신해서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2차전지 양극재 업체, 바로 LNF의 약세가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LNF가 결국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8%가 넘게 급락으로 31만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는 오히려 크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는 1% 내렸고요. 에코프로 BM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LNF가 오늘 악재 소식이 한 가지 좀 있었죠. 대규모 외화 교환사채 발행 소식으로 이렇게 급락세 연출되면서 크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 확인해 보시죠. 첨보도 낙폭이 꽤나 뚜렷했습니다. 첨보도 보시면 전장 대비 4% 넘게 내려갔습니다. 23만 7천 원에 오늘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최근에 이 코스닥 시총 상위의 루키죠. 포스코 DX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오히려 상승의 빨간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윗골이 약간 달긴 했지만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16,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곡물 관련주들이 무더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정말 대단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이 이런 곡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주가들이 전부 내려앉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이죠. 곡물 관련된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일간지 가디언이 올해 하반기에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폭염이 예상된다라는 이런 보도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 곡물 관련주들로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쏠리는 분위기 나타났는데요. 자, 주요 종목들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오장 들어서는 갑자기 20% 이상 급등하면서 매수세가 확 쏠렸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 좀 길게 달았죠. 종가는 11% 올리면서 4,670원에 거래 마쳤고요. 팜스토리가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2,000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일사료 오늘장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지홀딩스와 효성 OMB 그리고 신성홀딩스까지 나란히 4%대 강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탑 같은 종목도 6% 이상 올리면서 1,46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